이번 동영상은 실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설계가 이루어졌던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화면을 분할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게 위에서 본 평면도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있는 뷰는 위에서 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ISO 뷰, 옆에서 본 등각도이고요. 지금 아래쪽은 정면에서 본 정면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오른쪽에서 본 우측면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자동차에 조립이 되어 있는 하나의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으로 봐서는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이 형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제품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리브가 서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리브가 서 있죠. 구멍은 금형에서 상코어, 하코어가 면과 면이 딱 맞닿아 있으면 수지가 채워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겠죠. 그런 부분이 구멍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멍 부분은 상하 코어가 꽉 눌러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꽉 눌러주지 않고 틈이 살짝 벌어졌다. 그러면 사출금형에서는 버가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성형품에서는, 성형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량품 처리가 되는 거죠. 버라는 게 쉽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붕어빵이나 붕어빵 말고 그 땅콩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한 10개씩 판에다 구워가지고 먹는 거 있죠? 호두과자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 땅콩 먹으면 왜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밀가루가 붙어서 땅콩이 한 4~5개씩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밀가루 반죽이 틈에서 새어 나와서 꽉 눌러지지 않으니까 새어 나와서 옆에와 옆에끼리 붙어 있는 거. 그 밀가루가 살짝 있는 거? 그게 바로 사출품에서는 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있으면 이제 그 찌끄러기들이 조립을 했었을 때 어딘가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조립을 하면서 사람이 거기에 손을 계속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출품에서는 그런 버가 있으면 이제 불량품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반품이 되는 거고, 금형은 그것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아래를 꽉 틈이 생기지 않게 꽉 눌러주는 게 수정이겠죠. 그래서 뭐 아래에 뭔가를 대서 이걸 서로 높이를 더 높여줘서 꽉 눌러주는 거, 그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설계가 된 제품 모델링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조립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의 뷰 안으로 제가 넣어가지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이 실제 이게 이루어진 지금 뷰고요. 설계가 이루어진 뷰고요. 제가 화면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평면도입니다. 제가 고정축과 가동축을 같은 화면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쉽지가 않은데, 자,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이 고정축과 가동축의 평면도입니다. 지금 고정축이다, 가동축, 상축, 하축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부품이 들어있는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냐면 지금 이런 거, 여기 이게 무엇이죠? 바로 리턴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리턴핀 RP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건 가이드핀이죠?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이거 V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건 가이드핀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여기 크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크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로케이트 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들을 보면 여기에 히든 라인들이 보여요. 여기 히든 라인들 보이죠? 그리고 치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거를 보면 이거는 이젝트 플레이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 바로 하측이구나, 가동축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립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정축이고, 즉 상축이고, 이것이 가동축, 즉 하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뭐 고정축 형판, 고정축 치부판, 여기는 고정축, 치부판, 가동축, 형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 베이스 사이즈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치수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 자, 맨 위에 치수 250, 그 아래 치수 200이 존재합니다. 똑같이 오른쪽 왼쪽이 전부 다. 베이스의 사이즈를 뜻하는 치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앞에서 했죠? 무슨 치수? 실제 가이드핀이 조립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의 형판 치수. 이게 바로 베이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크기이죠. 그것은 무슨 치수다? 여기 보면 200. 250이라는 치수는 치부를 하기 위해서 금형을 성형기에 걸기 위해서 돌출되어 있는 그거의 폭이지 실제 우리가 금형 설계를 하면서 쓸 수 있는 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이라는 치수가 제일 큰 250이 아니고 이 200이라는 가이드핀이 조립이 되어 있는 이 폭까지가 베이스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과 250, 25 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는 2025 베이스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우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로케이트 링이 금형의 센터가 아니고 위쪽으로 20mm가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품이 한 캐비티라서 아래쪽 센터에 로케이트 링이 존재를 하고 제품을 아래로 놓으면 베이스가 그만큼 커지니까 로케이트 링이나 스프루 부시가 살짝 위로 조립이 되게 이렇게 살짝 이동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품이 한 번 찍죠. 여기 보면 스프루 부시에서 스프루가 나와서 쭉 런너를 타고 갑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게이트가 2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 하나가 사출이 되죠. 만약에 여기 반대쪽에도 하나가 더 형상이 있다고 하면 이건 2캐비티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런너 나와서 한 개의 제품만 찍어내는 것이니까 이건 한 캐비티 금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도와 측면도, 단면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0, 25가 베이스의 사이즈가 된다고 했어요. 20, 25가. 자, 그러면 20은 어디가 20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인 거죠. 고정축으로 보면 이 폭이 20인 거예요. 20, 200이라는 얘기죠. 이 폭이 200이고 실제 금형은 이 형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옆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250에 이 폭은 그냥 단지 클램핑을 하기 위해서 돌출이 되어 있는 치부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고정축 치부판, 여기 아래쪽으로는 여기 아래쪽으로는 또 가동축 치부판이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치부가 되는, 똑같이 치부가 되는 형판들입니다. 여기 아래쪽이요. 이것들은 바로
가동측 치부판, 아니 고정측 치부판. 왜냐면 여기 로켓링이 존재하니까요. 여기 아래쪽은 가동측 치부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이라고 표기를 했었던 그 부분은 형판이 되는 거겠죠. 어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로켓링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100파이라는 로켓링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고정측 형판. 그럼 반대로 여기 이 부분은 가동측 형판이 되겠죠. 지금 여기 탭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 형판들은 각각 무엇을 품고 있냐? 바로 제품 영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품이에요. 제품 영상을 품고 있죠. 그것이 바로 평면도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 제품의 형상 부분, 이 사각형으로 파져 있는 코어, 캐비티를 품고 있는 이 영역이 바로 형판의 영역입니다. 상측, 로케이트링이 들어오는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캐비티 혹은 상코어라고 하고요. 아래 밀핀이나 밀핀을 품고 있는 이 영역을 코어 또는 하코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캐비티와 코어를 품고 있는 이 베이스를 형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측은 우리가 상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다? 로케이트링과 스프루브시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한 장, 두 장 혹은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로케이트링과 스프루브시가 하는 역할. 이거 맨 앞주 첫 주 동영상에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자, 로케이트링의 역할은 금형을 성형기와 치부하는 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까요? 자, 이거 확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왜 치부하는데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금형과 성형기를 조립을 할 때요. 왜? 여기 바로 3.0이라는 이 파이의 구멍 때문인 거예요. 자, 성형기의 노즐이 이제 플라스틱 알갱이 같은 레진이 녹아서 불에 녹은 초콜릿, 우리 떠먹는 요구르트 그 정도의 점성을 가진 액체로 변했습니다. 녹았습니다.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것들이 쭉 흘러가야죠. 어떻게? 우리가 주사기에 어떤 물을 넣고 쭉 짜는 것처럼 그렇게 성형기 노즐에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3.0 이게 밀리미터니까 굉장히 작은 구멍이죠. 여기로 쭉 빨려서 들어가요. 쭉 빨려서 들어가면 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구멍으로 지금 여기가 아까 스프로브시 구멍이었거든요. 이 구멍으로 들어와서 길을 따라 흐릅니다. 양쪽으로 갈라지죠. 이게 바로 런너죠. 그 다음에 기역자로 꺾이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런너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면 이 런너와 제품이 연결되는 아주 작은 구멍, 게이트죠. 이 게이트로 쭉 흘러 들어오면서 금형과 금형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차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제품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쭉 차고 나면 사출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이젝팅을 한다. 제품이 이 부분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 나면 나중에 사출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금형을 밀어내서 제품을 밀어내서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야죠. 빼내야겠죠? 어떤 것처럼 우리가 촬영놀이를 했었을 때 무언가 모양틀이 있으면 모양틀에 물건을 넣어서 쭉쭉쭉쭉 꽉꽉꽉 눌러준 다음에 이걸 이제 빼내야죠. 빼내는 역할, 그걸 해내주는 역할이 바로 이젝트 핀이라는 핀이 존재한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게 섹션이 중간에 잘려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젝트 핀입니다. 이렇게 이젝트 핀이 존재하는 이 곳을 우리는 하코어라고 했죠. 하측이라고 했고, 하측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플레이트가 더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플레이트는 아까 치부한다고 얘기했었던 치부판이 여기 바로 존재하고요. 여기 치부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게 스페셜 블럭.
스페셜 블럭 혹은 다리라고도 합니다. 양쪽으로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무엇을 위해서 받쳐주고 공간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과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이 작동을 하면서 제품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장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쭉 올라가요. 어디에 공간이 없어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핀이, 이 플레이트 두 장이 위로 쭉 올라가면 핀이 쭉 위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 플레이트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러면 이 핀 위에 있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제품의 형상이 금형 밖에서 나오는 거죠. 이 핀이 적어서 이 핀이 적어서 제품을 충분히 밀어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품의 핀이 밀어내주는 부분이 하얗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끼고 있는데 핀은 계속 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겠죠. 그런 형상들을 우리는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찰흙놀이를 할 때 모양틀에 찍었다고 했는데 이걸 골고루 쫙쫙쫙 펴주지 않고 한쪽으로면 한쪽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쭉 늘어나면서 이제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밀어주는 이젝트 핀이라는 것은 수량도 적당해야 되고 크기도 이왕이면 크게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많고 큰 게 좋다고 해서 마냥 많이 넣는 게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많이 넣으면 그만큼 가공을 해야 되는 구멍의 개수도 늘어나고 부품의 개수가 늘어가니까 금형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마냥 많은 게 또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의 형상을 보고 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금형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금형 설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젝트 핀이 떨어지는 바로 이 부분은 하측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가동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거 플레이트 이름 다시 얘기해 볼게요. 플레이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이 가동측 형판. 그렇죠. 그 다음 이것이 맨 아래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가동측 치부판. 형판과 치부판 사이에 받치고 있는 양쪽에 있는 이 블럭은 스페셜 블럭. 치부판 위에 있는 이 블럭은 이젝트 플레이트의 하판. 이건 이젝트 플레이트의 상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판, 무슨 형판? 움직이는 쪽이니까 가동측 형판은 무엇을 품고 있다? 코아 혹은 하코아를 품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쪽에 가동측의 조립도 단면이 되는 거고요. 고정측의 단면을 보면 바로 이것은 치부판이죠. 무슨 치부판? 고정측 치부판. 그 다음에 위에 이거는 고정측 형판. 가운데 제품 모양으로 파져 있는 이것은 캐비티 혹은 상코아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 100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이 링은 로케이트 링. 로케이트 링의 역할은 금형과 성형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왜 중심을 잡아야 된다? 바로 이 스프루 부시에 이 3.5파이나 이런 노즐에 이 중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로케이트 링이 중심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조립도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품을 한번 보죠. 자, 제품과 런너와의 상관관계를 이 ISO 뷰로 보겠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여기 스프루붓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이 스프루붓의 이 공간이 어디다? 스프루붓의 이 부분인 거죠. 그 다음 양쪽으로 벌어지죠. 런너가. 그래서 꺾여서 들어오죠. 여기가 어디다? 바로
위에서 봤었던 평면도에서 봐야 되죠. 바로 이 런너에서 여기 이 부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거를 3D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2D 도면이 아니고